네, 영끌 인터뷰 시간입니다. 두 번째인데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투표가 지역 순회 경선이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관련해 오늘 영끌 인터뷰에서는 김두관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김두관 예비 후보는 지금 밀접 접촉자가 돼서 자가 격리 중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두관 후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비 경선 때 스튜디오에 모셔서 얘기를 좀 들었고요. 지금은 자가 격리 중이신데 지금 며칠 됐죠, 자가 격리가? 12일째입니다. 아, 원래 2주니까 이틀 남았네요? 예, 수요일 날 만 예. 12시면 해제가 되고 나갈 수 있고요. 예. 자가격리돼 보니까 감옥이 따로 없네요. 아, 그러면 집에서도 방에서만 딱 계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방하고 거실에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예. 오히려 확진됐던 아들은 완쾌되어 돌아왔는데 예. 저는 뭐 규정이 14일까지 이렇게 예. 자가격리 해야 돼서 내일하고 모레 오전까지만 하면 됩니다. 예. 내일하고 모레 오전까지 9월 1일 오전에 이제 자가격리가 해제가 되고요. 지금 대선 예비 후보로 민주당은 본경선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집하고 거실, 기껏해야 몇 평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일단 순회경선이 곧 시작이 되고요. 예, 다른 후보들은 뭐 현장에서 많이 뛰고 있는데 예, 저는 아무래도 이제 격리가 돼서 그래도 그 중에 이제 근육별 공약도 좀 촘촘히 준비를 하고요. 예, 격리가 풀리는 수요일 바로 이제 공약 발표도 하고 투어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충청도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행정 수도의 첫 삽을 뜬 제가 마무리하겠다 이런 점을 강조드리고 충청의 시도민들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부터 대전 충남이 먼저 시작을 하잖아요. 순회 경선이 시작하고 그러면 지역 대의원들의 나중에 며칠 뒤엔 투표도 될 예정인데 보도에 보면 지난 주말에도 이재명, 이낙연 후보는 뭐 충청 지역을 들르고 사람도 만나는데 못하니까 좀 불리하다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지금 뭐 정치는 연설이고 자담이고 또 현장에서 이렇게 당원 대의원들을 만나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예. 저도 그렇지만 며칠 전에 27일 날 충청권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예. 그날 이제 정세균 후보께서도 밀접 접촉자하고 이렇게 접촉이 돼서 예. 정세균 후보하고 저하고는 이렇게 줌으로 토론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화상을 해요. 예. 예. 사실은 뭐 경선을 연기해달라는 요청을 당 지도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 지도부에서는 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져보면 근데 또 코로나 시대가 일단 계속될 거기 때문에 밀접 접촉자나 확진자, 물론 확진자나 밀접 접촉자가 본인 잘못이 사실은 아니지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애매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경선 버스가 출발 전에 이런 예. 사태를 좀 우려해서 예. 경선을 연기하자고 한 것인데 그때 뭐가 그리 급했는지 그냥 뭐 그걸 진행을 안 하면 무슨 범죄라도 되는 듯이 몰아쳤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좀 맥 빠진 경선의 원인이 되지 않았는가 싶고요. 예. 이렇게 별 뭐 흥행이 안 되고 경선 결과가 10월 10일에 나온다 해도 본선 당선증이 대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언론중재법 지금 뭐 빠르면 오늘 내일 늦어도 9월에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인데요. 김두관 예비후보님의 입장은 뭔가요? 저는 이제 언론의 자유만큼 언론의 책임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현장에서 언론 피해에 대해서 워낙 국민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셔서 기본적으로 이제 언론 피해 구제법이라는 데 방점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법안에 찬성한다는 게 이제 기본 입장이었고요. 언론 시민사회 단체나 언론 운동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 걱정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아마 지금 7시 반에 그 양당의 원내대표들이 다시 개동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언론중재법을 본회의에 하지는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번에 이제 언론 관계자들 만나 보니까 이제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 언론 지금도 이제 언론의 9대1로 기울어져 있는데 보수 정권이 들었으면 진보 언론에 대해서 굉장히 센 사람들이 이렇게 소송,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면 언론 자유가 심히 좀 위축될 거다 이런 염려들을 해서 그런 점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뭐 제가 찬성하는 걸로 약간 다르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저는 뭐 기본적으로는 오늘도 아마 양 원내대표들이 이 문구를 좀 수정하는 걸로 예. 지금 인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하신 크게는- 내용은 지난 2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였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정권이 바뀌었을 경우 좋은 언론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렵다. 방금 말씀하신 이른바 진보 언론과 보수 언론의 뭐 9대1 지형이 바뀌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맥락인데요. 사실 그렇게 보는 시각 자체도 언론을 너무 진영 논리로만 판단한다. 이분법적으로 예, 보고 그렇습니다. 있다.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뭐 저는 그런 9대1이라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예. 하여튼 뭐 아무래도 우리 한국 사회의 어제를 주도하는 언론들은 메이저 언론이고 지금까지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 생각이라기보다는 언론 현장에 있는 분들이나 또 언론 시민운동 하는 분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서 대체적으로 예. 그런 평가에 저도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있는데요. 당일 인터뷰에서는 독소 조항들이 많이 있다. 지금 언론중재법에. 라고 오전에 얘기하셨다가 반대로 비춰지니까 오후에 다시 입장문을 내고 언론중재법 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독소 조항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독소 조항이라고 제가 말한 것 같지는 않고요. 아, 그런가요? 보통은 이제 행법에서는 고의, 예. 가실, 중가실, 고의, 악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언론중재법에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고 예. 고의와 악의를 구분하기는 힘들지만 언론 관계자들 만나니까 고의와 중과실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이렇게 하게 하면 사실 언론 위축이 많이 되고 또 특정 언론 운동하시는 분들은 악의에 해당되는 부분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제안들을 해서 그런 점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일단 법이 한번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수정하기가 뭐 수정할 수도 있지만 쉽진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교하게 오늘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만났던 원로들도 신중하게 합의체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중하게 좀 더 논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아마 송영길 당대표께서 예. 언론 운동하셨던 이부영 의장님이라든지 언론인들 만나서 아마 충분하게 정치한 것 같고요. 언론 예. 단체들의 요구들을 상당히 수용해서 아마 지금 문구를 좀 자구를 수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도 좀 다른 현안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국민의힘 윤희수 의원이 부친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서 일단 의원직을 내려놓겠다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171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퇴에 찬성해야 사퇴가 되는데 김두관 후보님은 사퇴에 찬성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저는 뭐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뭐 윤희숙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의원직 사퇴라는 최고 결심을 권익위에서 권고하고 하루 만에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분이 좀 특이한 분이시거든요. 집이 두 채가 있으면서 나는 임차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했고 자기가 잘못했다기보다는 어쨌든 이분의 가족들을 조사하는 걸 다 권익위 조사하는 걸 동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자기가 잘못을 내놓고 성질은 자기가 다 내고 이게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자기 말대로 문제가 없다면 왜 의원직을 던집니까? 그냥 경찰 조사를 조용히 받으면 되는데 예. 나는 이런 태도가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고요. KDI 입사 당시 에타를 담당하는 공공투자관리센터로 특채된 분이거든요. 상당 기간 이 분야에서 일을 했고 또 KDI 내부 부서 간 순환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관련 정보를 내부에서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KDI 직원들은 재산 등록 의무가 없는 상태라 예. 내부 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다는 게 뭐 저희들이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저는 유니언이나 KDI나 결백하다면 전수조사를 받으면 저는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생각을 김두관 후보님이 이제 윤희수 의원이 KDI 재직 시절 부친의 세종 땅 나중에 사게 된 땅에 대해서 뭐 개발 정보를 알았을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자 윤희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얘기를 잠깐 듣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제가 이틀 전 의원직 사퇴를 한 후 불과 2시간여 만에 여당의 대선 후보인 김두관 후보는 제가 KDI에 근무하면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가족과 공모해 땅 투기를 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어지간한 국회의원들은 예비 타당성 조사 과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대선 후보쯤 되는 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의도적인 모해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들으셨죠? 며칠 전 얘기인데 윤희숙 의원이 바로 저는 뭐 예, 이분의 좀 심하게 말하면 내구조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도둑이 칼을 든다는 적반하장계가 아닙니까? 아 적반하장이다. 국회의원 한 분하고 본인 중심은 사고에 심하게 매몰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분 말씀은 의혹을 제기한 것 자체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지난번 더불어민주당의 12분의 건의기 권고가 있었을 때 예, 지금은 탈당을 했습니다만 양이원영 의원이라고 환경운동하신 예. 국회의원이 있거든요. 이분 모치는 기획부동산에 속아가지고 20평, 50평, 80평 이런 정도로 샀는데 그걸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비판하면서 투자의 기재라고 이야기했는데 윤희숙 의원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양이원영 의원이 바로 예. 되돌려 줬잖아요. 다시 오히려 윤희숙 의원을 일단 윤희숙 의원은 기재라고. 부친의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의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고요. 다만 별개로 KDI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했고, 그런 합리적 본인이 이제 KDI 세종시에 근무를 했고 예, 또 세종시 어쨌든 특공으로 아파트를 받아가지고 어쨌든 한 2억 5천 정도의 차익을 남기기도 했고 그 아버지가 처음에는 투자로 하러 갔다가 건물에 투자를 하겠다고 갔다가 보니까 마땅한 게 없어서 이제 농사 땅을 샀는데 농지를 예, 또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가 노후 생활을 전원 생활을 하려고 농지를 샀다 이러는데 거기 보니까 트랙터 이런 게 좀 들어가기 쉽지 않은 계단식 농인데다가 사진에 보니까 그렇죠. 보통 저도 뭐 농민운동을 했지만 80 정도 되는 어른들이 농사를 짓다가도 농지를 처분하고 자녀들 주택 구입비를 보태거나 이렇게 하지 80 넘는 분이 또 농기계도 없는데 그걸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예, 윤희숙 의원은 첫날 해명부터가 아버지나 어머니 말씀과 맞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상식적으로 보면 자숙하고 그냥 건의기가 국가수사본부에 하니까 그렇게 받으면 되는 거고 예. 또 본인이 나와서 공수처의 수사를 받겠다는데 본인은 공수처 수사 대상도 아닌다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당내 다른 대선 주자 얘기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인데요. 이전에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있을 때 무로 변론을 받았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두관 후보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민변 출신 변호사시거든요. 예. 근데 송 후보자께서는 이 지사 변론하고 자기는 직무 관련성이 없고 당시 이제 탄원서 성격이 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밝혔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두고 직무 관련성 때문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특별한 목적으로 변론을 해줬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이제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좀 많이 아는 편인데 예. 사회적으로 좀 이렇게 해난이 되는 일들이 생기면 연맹으로 변호인단에 참여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안 받는 관례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올려줬다 이런 경우라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건 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다른 후보들에게 가장 공격적인 후보가 김두관 후보로 알려졌는데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된다라고 얘기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인권위원장 내정자가 굉장히 훌륭한 존경받는 법조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자가격리 중인 김두관 예비후보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